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딜 가나 이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특히 한동훈과 원희룡의 대결 어떻게 될 것이냐, 윤심이 어디로 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오늘 원희룡도 국회를 찾았고 한동훈도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나경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레입니다. 모레 오후 1시, 2시, 3시 나란히 이렇게 순서는 나경원이 먼저입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런 순서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관심이 쏠리는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바이 수령이다. 민주당은 공산당처럼 되었다. 국민의힘은 정말 민주주의 정당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그 다음 오늘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재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중요하지만 위증교사 이 재판 일정을 더 촘촘하게 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두고요. 국회에서 이 정청래입니다. 이 참 함량 미달의 사람에게 이 완장을 채워 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정청래는 이제 각종 특검법, 판사, 검사 탄핵하겠다에 이어서 오늘 이 최상병 그 특검법을 앞두고 입법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입법 청문회를 열게 되면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또 나오더라도 이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언 내용도 없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계속 되풀이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집중시켰다. 원희룡이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주요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노련한 이 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도 지금 상당히 깜짝 놀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이 등장을 하면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졌습니다. 그 다음 원희룡도 상당히 조금 민망한 상태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이상하니까 원희룡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무마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아마 이 혼란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나경원일 겁니다. 이철규를 중심으로 해서 나경원을 지원을 할 듯 하다가 이제 이철규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냐. 나경원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친윤 자체가 모두 나경원, 한동훈 이렇게 지지를 하고 또 지켜보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갑자기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를 해온 사람들도 있고 또 대통령실 출신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나경원, 한동훈 이제 원희룡으로 또 자리를 옮겨야 하느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 이 어느 쪽으로 지금 줄을 서야 되느냐 지금 이런 혼란 상황입니다. 나경원으로서는 참 좀 참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는 이 불간섭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간섭이고 총선 전에 이제 이 이준석을 도려내고 그 다음 이 전당대회를 했죠. 김기현이 당대표가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그래야 했고요. 이제는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당을 하나로 묶어내고 하는 데는 굉장히 폭넓은 정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국 운영이.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만으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게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함께 엮어내는 데는 굉장히 좀 폭넓은 이런 국정 운영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지금 이게 한동훈 원희룡이 충돌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원희룡에게 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한동훈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 이제 달라진 점이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이 절반을 넘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기 대권, 정권 재창출까지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쪽에 애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는 이 누가 되더라도 당정 화합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부분, 큰 원칙.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2년 뒤에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다음에 2027년에 있을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을 구속,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문의조, 이 심판을 끝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을 구속 또는 심판을 끝내지 못하면 만약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의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을 출마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 뭐 원희룡이 부인을 해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희룡이 이렇게 180도 생각이 바뀐 것은 이 원희룡을 윤 대통령이 출마를 시키면서 한동훈 문제도 상당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윤 대통령과 뭐 거리를 두고 홀로 서기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화합을 해야 한다. 때로는 원팀, 뭐 때로는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이 더 고민에 빠진 것이 원희룡의 등장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거냐, 아니면 윤 대통령 쪽으로 더, 윤석열 정부 쪽으로 더, 원팀이 되는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거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레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자신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거냐, 곧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한동훈의 고민일 것이다. 원희룡은 뭐 당정 원팀, 이 친윤, 이제는 친윤이라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원희룡으로 이렇게 완전히 몰려가는 이런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뭐 많이 가겠지만 한동훈, 나경원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한동훈도 지금 많은 영남의 현역 의원들을 뭐 30명 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친윤 이철규를 비롯해서는 나경원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원희룡 쪽으로 옮기고, 뭐 나경원은 완전히 배신감에 이제 내일 모레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홍준표를 나경원이 만나서 뭐 답이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나경원이 이런 상황이고, 핵심은 이제 한동훈, 원희룡입니다. 저보고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송은재TV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서도 뭐 개딸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댓글을 달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이 멤버십의 회원분들의 댓글은 제 회원분들이니까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분들마저 이제 나뉩니다. 이 한동훈 정말 대세론이었는데 한동훈 좀 안 되겠다, 윤 대통령과 이럴 수 있느냐, 원희룡을 한번 기대해 보자. 아니다, 그래도 지난 총선 한동훈의 새 정치를 받고
문희조 심판, 또 한동훈의 이 명쾌한 메시지, 한동훈만이 차기 대권 창출까지 가능할 것이다. 나경원에 대한 이야기는 뭐 거의 없습니다. 한동훈 원희룡의 대결이 아니겠느냐. 7월 아무리 빨라도 7월 초순까지는 7월 5일, 7월 10일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동훈 나경원이면 뭐 이렇게까지 이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심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한동훈이고 원희룡이었습니다. 원희룡은 뭐 직접 지역구에서 붙었고 한동훈은 이제 전국 선거를 놓고 이재명과 맞붙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원희룡에게는 가 있지만 한동훈도 윤 대통령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생각대로만 움직여져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가지도 않고 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달라진 것을 윤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전체적으로 한동훈, 원희룡 이런 대결 구도로 만들었다. 첫째, 내일 모레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희룡이 당정 원팀 문희조 심판에 대해서 원희룡의 생각이 뭔지를 밝히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종 특검, 저는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이냐. 원희룡의 입장, 한동훈의 입장을 그다음 이게 한동훈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동훈 자신이 지금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 화합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 반대를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겠다. 긴장을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각종 저는 탄핵, 특검, 민주당이 쏟아내는 저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이 명료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문희조 심판, 이 부분 전체 여기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전체가 지금 뭐 법안이 좀 괜찮은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탄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00% 거부권이다. 라는 이런 명료한 입장을 한동훈이 낼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뭐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판을 짜놓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입장을 들어야 하고요. 원희룡의 경우에는 이제 7월 초까지 나경원의 지지율을 흡수해서 원희룡이 한동훈의 대항마로서의 이 지지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 원희룡은 언제나 이 참 지지율이 숙제입니다. 지지율이. 이번이 원희룡 정치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원희룡답지 않은 전격적인 변신이었습니다. 원희룡이 그런 지지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도 봐야 하고요. 또 이 세 사람이 토론에 들어가서 정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면서 그쯤 돼야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 문희조 심판, 차기 정권 재창출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의 대결은 지금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많은 것이 복잡합니다. 윤심도 있고 당심도 있고 민심도 있고 이 야권, 문희조 심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에 한동훈이 적임자냐 원희룡이 적임자냐 그 판단할 시점은 적어도 7월 초순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당 안에서 또 언론, 뭐 유튜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뭐 혼선입니다. 한동훈 지지다라고 했다가 또 한동훈 지지 철회. 그래서 지금 이철규를 지지한다. 그래서 뭐 나경원을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원희룡이 또 출마하니까 원희룡 지지로 옮겨온다고 지금 뭐 난리 법석입니다. 엉망입니다. 여전히 한동훈의 정치 가능성은 살아있고 원희룡이 이번에 정치적 잠재력을
오래 정치를 했지만 한번 이 당원들의 당심에 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한동훈, 원희룡 아직은 시간이 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한동훈의 입장, 원희룡의 입장 이 두 사람이 보여줄 좀 숙성된 정치력은 무엇일까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